자, 이번 챕터에서는 주제는 공칭 흰강도예요. 자, 공칭 흰강도가 뭔지는 알아?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 우리는 무슨 설계법 쓰지? 강도 설계법을 써. 그래서 하중은 그냥 사용하중을 써, 안 써? 그대로 써? 여기 하면 1.2. 그 하중 계수를 고반, 계수 하중을 쓰죠? 그 계수 하중을 작용시켜 놓고 구조에서 그래. 그래가지고 힘 모멘트를 구해. 그걸 무슨 힘 모멘트라 그래? 하중 영향? 계수 힘 모멘트라 그래. 아시겠어요? 계수 힘 모멘트. 힘 모멘트가 밴딩 모멘트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M이라고 쓴 거야. M이라고. 뭐라고? M. 그 계수 힘 모멘트를 구해. 이건 어떻게 구했어? 계수 하중을 작용시켜 놓고 구조 해석 해가지고 응용력학 시간에 배운 구조 해석을 해가지고 구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구하는 것까지는 안 해. 그 구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니까. 단지 우리 콘크리트에서는 어때? 그냥 하중을 쓰지 않고 고정 하중에다는 1.2 곱하고 활 하중에다는 1.6 곱해서 하중을 키워준 계수 하중을 작용시킨 것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게 올라갈 수 있냐? 얼티미트까지, 극한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그 하중이. 그래서 U라고 쓴 거야, 얼티미트. 모멘트 M에다가 U 쓴 거야. 자, 그게 하중 영향이고, 강도설계법에서는. 힘에 저항하는 것은, 힘 강도지. 그죠? 힘 강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단면의 재원하고 재료의 강도에 의해서 모델식 갖고 결정하는 거지. 그것보다 우리는 M, 노미날 N자를 붙여서 공칭 휘 강도라 그래. 공칭 휘 강도.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는 방금 앞 시간까지 다 했었어. 그런데 요놈 그대로 쓰면 어째? 불안하니 좀 낮춰주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 곱해? 강도 감소계수 파이를 곱아줘. 파이를 얼마를 곱하냐는 아직 안 배웠어. 그렇지만 곱해서 낮춰줄 거야. 그건 이제 다음 주나 배우게 될 거야. 낮춰줘. 그렇게 하고 이 낮춰준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디자인, 설계 휭 강도라 그래. 그래서 이 설계 휭 강도가 무엇보다 크면 돼? 계수 힘 모멘트가 크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겠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공칭 휭 강도가 그럼 대체 얼마냐? 단면이 주어지면 주어진 단면에서 단면의 재온과 재료 강도가 주어지면 그 단면은 어디까지 힘에 버틸 수 있냐 값이 공칭 휭 강도라고. 그걸 어떻게 구하냐라는 걸 배우겠다 그 말.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이미 다 배웠는데 다시 정리해 가면서 해보죠. 자, 모멘트 카퍼시티 인 제너럴. 힘의 캐퍼시티 능력은 일반적으로 힘의 능력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게 공칭 휭 강도다. 파괴했을 때 모멘트 값이다. 그게 거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파괴는 어떤 게 파괴다 했어 아까 내가.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에서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면 파괴다 그랬어. 그죠? 0.0033 막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C는 요 면적에다가 폭 곱하면 되고, 그죠? T는 ASFI다. 철근이 항복했으면은 FS는 FI가 될 거고, 항복 안 했으면 후크 법칙으로 변형률에다 탄성계수 곱해갖고 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중립축거리 C라고 한다. 근데 이게 실제 모양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요 면적 구하는 거하고 요 팔 길이, 내부 모멘트 팔 길이 Z값 구하는 것이 관심사지. 근데 여기서 하려니까 복잡하네 너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바꿔버렸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로 바꿨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여기 내가 책을 말이야 미국 책의 그림을 따오다 보니까 기호가 좀 틀려.
여기가 미국은 FCK를 어떻게 쓰냐면은 F'C라고 써.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돼. 자, 여기도 뭐야, 얘가? 중립주거리 C지. 그지? 그래서 요걸 등가로 만들어서 여기 크기를 얼마나 한 거야? 0.85 FCK로 하고, 여기 깊이를 뭘로 했어? A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A는 베타1 C가 되겠지. 아까 했으니까 그냥 이 그림 그대로 내가 보여준 거야. 자, 요건 실제고, 요것은 단순화시킨 건데, 아무리 이렇게 단순화시켜도 무엇은 같아야겠어? 요 면적의 크기는 같아야겠지. 그 말이 이 말이야. C, 압축력 C 크기는 같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작용점 위치도 어찌해야 돼? 같아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맞춰 놓은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가에 깊이는 A고 여기 크기는 항상 얼마? 0.85 FCK로. 그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쓰면 C는 0.85 FCK 깊이 A 그 다음에 폭 B 하면 되겠지. 맞아요? T는 AS, FS가 되는데 FS는 FI가 될 수도 있고 또 FI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우선 그렇게 놔두자고. 그 다음에 이 A는 중립축거리의 베타1이지. 0보다 작은 숫자가 C보다는 작을 테니까 A가. 중립축거리 C보다는. 그런데 실험을 몽땅 해본 거야. 요 베타1하고 FCK 관계를 그려봤더니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혔어. 실험을 해봤더니. 그래서 요것을 표현하는 식을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베타1은 어떻게 된다? FCK가 28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얼마다? 0.85다. 56메가파스칼보다 클 때는 0.65다. 그 다음에 사이에서는 직선 변화한다. 그래서 요 기울기대로 한다면은 봐봐. 여기다 표시해놨어. FCK가 28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베타1은 얼마? 0.85. 56을 넘어갔을 때는 0.65 항상 일정해. 28에서 56 사이에서는 0.85에서 점점 감소되지. 그지? 그런데 얼마씩 감소하냐면은 1메가파스칼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FCK 빼기 28이니까 28에서 29면 1이지? 30이면 2고, 그러니까 1메가파스칼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감소했어? 0.007씩 감소하고. 요런 관계가 있더라. 교수님 이게 뭐예요? 아까 크기도 같게 하고 시점의 작용 위치도 같게 해놓고 봤더니 이 베타1 값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해볼게. 자, 봐봐. 여기다 해볼게. 여기다 내가 할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 자,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 주어졌어. 이렇게. 이미 이제 재원도 가르쳐줬어.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폭, B라고 하지. 이 철근의 중심까지 압축 연단에서 여기까지 뭐라고 그러지? 유효 높이 D라고 그러죠. 이 철근의 면적보다는 뭐라고 그러지? A sub S. A는 면적을 area에 steel A sub S. 이렇게. 그죠? 자, 이건 단면 재원은 다 주어졌네. 여기다 쓴 재료의 특성도 알아야겠지.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FCK더라. 여기 쓴 것은 숫자를 안 썼지만 여기다 쓴 철근의 항복 강도는 얼마다? FI다. 이렇게 주어졌어. 됐나? 그러면 극한 상태일 때 변형률은 어떻게 되겠어? 자,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라고 하자고.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아까 뭐라 했어?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직선이지. 그런데 극한 상태가 어떤 상태야? 여기가 얼마일 때야? 0.0033이다. 그 말이야. 됐어요? 요 철근 위치, 여기는 아까 또 가정이 뭐가 있었어? 콘크리트의 변형률이나 철근의 변형률이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요 변형률이 바로 철근의 변형률이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 응력 분포가 있겠지만 우리 실제 응력 분포를 안 하고 극한 상태 응력 분포는 우리가 뭘로 썼어? 등가에 직사각형 응력 분포를 썼지.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보자고? 어떻게 됐어 이게? 여기 크기가 얼마야? 0.85 F CKG. 깊이는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있는데 여기 깊이는 AG. 맞아요? 응? 여기서까지는 뭐라고 그러지? 스몰 c라고 했지. 중립축거리 C. 그래서 이 A는 C보다는 커 작아? 작지? 그러니까 뭐였어? 베타1 C네. 그지? 저 베타1은 얼마지? 28메가파스칼까지는 0.85. 56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0.65. 그 사이에서는 1메가파스칼 증가할 때마다 0.0070 감소했어. 됐어요? 자, 밑에 인장 쪽은 콘크리트 저항해 못해? 못한다 그랬어. 뭐만 저항해? 철근만 저항해. 자, 철근 T만 저항해. 그죠? 됐어요? 자, 가정을 해버리자고. 항복했다고, 철근이. 요 극한 상태에 왔을 때 철근이 항복했다고 가정해버리자고. 그러면 얼마야? AS, FYG. 됐어요? 응? 됐어? 여기 압축력 C는 얼마야, 그럼? 압축력 C는 0.85 FCK ABG. 잘하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거리는 얼마지? 뭐라고 쓰지? Z라고 쓴다 그랬지? Z는 얼마야? D 빼기 2분의 A 하면 되겠지. 됐어요? 자, 이 그림 그릴 줄 알면 끝났어. 봐봐. 평행 조건으로 C하고 T는 어찌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0.85 F CK AB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AS F Y하고 같아야 돼. 고로 여기서 뭐가 구해지겠어? A가 구해지겠지. 그래 안 그래? A가 구해지네. 얼마야? 0.85 FCK B분의 AS F Y네. 그러면은 공칭인 강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 두 개가 우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는 게 힘 강도지. 그러니까 뭐야? C 곱하기 Z 또는 T 곱하기 Z지. 그래서 요 놈으로 쓰면 어떻게 돼? AS FI의 D 빼기 2분의 A. 요 식이 바로 공칭 힘 강도를 구하는 모델식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문자 있어 이제? 없어. AS 알지, FI 알지, T 알지, A도 구해놨지. 그럼 공칭 힘 강도 구했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정에 평행 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적합 조건도 맞아야 한다 그랬잖아. 어? 보자고. 우리가 뭐라고 가정해놨어? 지금 항복해버린다고 가정했었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체크해 볼 수가 있다고. 이거 지우고 해도 되겠어? 자, 지우고 해볼게 내가. 비례식으로 말이야.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지 이렇게.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중립축 거리 C 갈 때는 여기 크기는 얼마야? 0.0033이지. 맞아요? 여기서 여기는 뭐겠어 그러면? D 빼기 C가 되겠지. 여기가 D니까 D 빼기 C지. 중립축 거리에 비례하니까 비례식 쓸 수 있어. D 빼기 C 갈 때는 얼마야? 입실론 S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C 값 알아 몰라?
아까 A값 구했어 안 했어? A는 0.85 FCK B분의 AS FI 구했잖아. 그러니까 A값 안 해? 베타 원값 알아 몰라? 알지? 뭐 얼마일 때는 0.85 얼마일 때는 0.65 어디 뭐 알잖아. 그러면 A값 알고 베타 원값 아니까 C값 구해져 안 구해져? 베타 원분의 A가 구해지지? 그지? 그래서 요 비례식에서 요 값 알아 몰라? 요 값 알아 몰라? 요 놈만 모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비례식에서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니까 입실론 S는 어떻게 돼? C분의 0.0033 곱하기 D 빼기 C가 되겠지. 그럼 내가 문자로 썼지만 이 값이 나와 안 나와? 문자로 썼지만 이제 숫자로 주어지면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FY 항복 강도를 알면 입실론 Y 알아 몰라? 이렇게 하면 구해지잖아. 그지? 요 값 알고 입실론 Y 값 알면 입실론 Y보다 요 놈이 더 크다고 나오면 항복한 거네. 그죠? 이렇게 되면 항복한 거네. 아까 우리 항복한 거 체크를 해볼 수 있네. 만약에 더 적으면 가정한 게 틀렸네. 항복한 게 아니네. 그럴 때는 여기 값이 뭐가 되겠어? FI가 아니라 FS는 그 입실론 S에다가 탄성계수 곱한 값이 되겠지. 그죠? 또 눈 그렇게 뜨고 있으면 내가 어찌란 말이야. 여기가 입실론 Y인데 요 계산해봤던 입실론 S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응력이 이만큼이잖아. 항복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요 값은 어떻게 찾아내면 돼? 여기 입실론 S에다가 흡고법칙 탄성계수 곱하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자, 그게 바로 여기 정리되어 있어. 여기 정리되어 있어. 여기 다 정리되어 있지? 스틸 FS는 항복했을 때는 FS는 FI다. 항복 안 했을 때는 흡고법칙에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여기서 바꿔질 게 있지. 여기가 0.0033으로 바꿔야 되겠지. 옛날 거랑. 그래가지고 변형률 적합 조건으로부터 항복했는지 안 한 체크해본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해석하는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단면이 주어지면 여기서 0.0033만 보고 생각해. 개념만. 첫 번째 어떻게? 항복했다고 봐불고 T는 얼마라고 봐라? AS, FI라고 봐라. C는 등가 응력 직사각형 깊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써가지고 C는 0.85 FCK, AB다. 두 개 갖다 놓고 A 구하자. 그죠? A 구해놓고, 그럼 C 값도 구해지지? A 구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변형률 적합 조건으로부터, 요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강도를 넘어섰다. 그럼, 항복했다고 과정이 맞네? 그래서 바로 공체인 강도는 C 곱하기 Z 또는 T 곱하기 Z에서 구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죠. 요것은 안 풀고 넘어왔잖아, 지금이. 배웠으니까 풀어보자고. 강도설계법에서 휜부재의 등가 직사각형 응력분포의 깊이 A는 베타1 C인데 FCK가 34MPa일 때 베타1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지. 그죠? 자, 아까 그 식을 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놔. 여기가 베타1인데 여기가 FCK인데 얼마까지는? 28MPa까지는 얼마다? 0.85다. 그죠? 그 다음에 56MPa까지 생길 때는 얼마다? 0.65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10MPa마다 0.007씩 바뀐다. 이것은 요 그래프를 여기 직선으로 이어보면 얼마씩 변하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식으로 세워보면 이제 뭐 그렇게 세워진 거지. 자, 근데 여기서 FCK가 얼마야? 34면 어디 여기 금방이네. 그러니까 이거가 34야. 그러면, 요 값이네. 그죠? 그런데 그냥 써보자, 거기다가. 베타1은 어떻게 돼? 34니까 0.85에서 빼자. 얼마씩? 0.05
007씩 1마다 34 빼기 28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요? 계산해봐 얼마인가. 내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계산을 해왔어요. 0.808이네. 응? 답은 여기 있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 예제가 하나 주었네. 이거 뭐야?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에 어떻게 생겼어? 폭이 얼마? 320mm. 전체 높이는 600이고 유효 높이 D는 530이고 철근은 여기 뭐라고 그랬지? D25짜리를 3개 썼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철근표 보면서 계산해 보면 철근의 단면적은 1520 스퀘어 밀리미터다. 여기까지가 단면 재원이지. 그 다음에 저 단면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27메가파스칼이다. 철근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다. 그랬을 때 뭘 구해라? 뭘 구해라? 공칭 인강도 구해봐라 그랬어. 응? 그러면 아까 나하고 했던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해봐봐. 자, 요 철근은 항복할 수도 있고 항복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뭐라고 보자고? 항복했다고 봐버리자 우선. 그럼 나중에 그거 맞는지만 체크하게. 그럼 T는 얼마야? AS FI. 그럼 계산 돼 안 돼? 숫자로 나왔네? 아까 지금까지 숫자로 안 했는데 나오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그림을 생각해봐. 얼마야? 0.85 FCK AB죠. 딱 썼어. 여기서 모르는 문자는 뭐야? A 하나지. 그러면 요 값하고 어찌해야 돼? C 이꼴 T가 돼야 되지. 그럼 A 값 계산돼 안 돼? 계산되겠죠? 82.8이네. 네? 그 다음에 FCK가 27메가파스칼이니까 베타는 얼마야? 0.85죠. 그러니까 C는 어떻게 돼? 0.85분의 82.8하면 중축거리는 97.4네. 그죠? 아까 했던 식으로 비례식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0.0033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해만 시키려고 하니까 해봤더니 변형률이 얼마야? 철근의 변형률이 0.0133이 나오네. 지금 이 계산에서 좀 얘가 0.33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그런데 철근은 400메가파스칼짜리니까 항복 강도는 0.002, 항복 변형률이 0.002야. 이 항복 변형률보다 어찐가 이게? 훨씬 크잖아. 0.002보다 0.0133이니까 훨씬 크지. 그러니까 철근 항복했다 안 했다? 하고도 한참 넘어갔지. 항복 변형률보다 이게 잘못 표시가 됐다. 어째? 요것이 입실론 S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철근이 어쨌다? 항복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항복했다고 가정한 게 맞았다. 그러면은 공칭인 강도는 얼마다? T 곱하기 Z 또는 C 곱하기 Z. 크기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T는 얼마? 아까 ASFI 구하는 놈에다가 D 빼기 2분의 A. 단위는 이렇게 나오니까 바꾸면은 킬로미터로 바꾸면 아까 그 단면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힘 모멘트를 297kNm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공칭인 강도를 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나머지 것들 얼른 넘어가자고. 이제 개념을 아니까. 자, 여기 alternative expression이라는데 방금 그것을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본 거야. 똑같은 식인데 A 값이 요렇게 되는데 C 이꼴 T인데 요렇게 요까지는 알겠지? 요까지는 알겠지? 요 식을 막 변형시킨 거야. 뭘로? 철근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식을 요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똑같은 요 식이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 요 식이나 요렇게 변형한 식이나 똑같은 식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보면 이렇게 돼.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재료의 강도와 단면의 재원과
방금 우리가 몇 가지 가정한 모델식으로 계산한 것이 실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걸 식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갖고 요 놈을 y축으로 하고 요 놈을 x축으로 해갖고 그려봤더니 점 찍어진 것은 실험한 결과고 요 식으로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 식으로 표현한 것은 요 라인이다 그 말이야. 근데 어째? 잘 맞추고 있지. 예? 그 잘 맞춘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그 식이 잘 맞고 있다는 것을. 자, 거기는 놔두고 자, 여기 얼른 이제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철근 콘크리트 휘매 성비 설계됐을 때 강도 설계에 대한 단순히 틀린 부분을 고쳐라 그랬어. 고쳐보자고. 이해를 못하면 못 고칠 거야. 고쳐보자고.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최대 변형률은 얼마? 0.0033이다 라고 고칠 수 있겠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까지. 콘크리트와 철근과 콘크리트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지. 반비례가 아니라 그렇게 고쳐야겠고. 콘크리트 압축력 분포는 직사각형으로 가정한다. 그렇게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최대 변형률이 0.0033에 도달할 때 콘크리트 압축력 크기는 얼마다? 0.85 FCK라고 보고 등가로 맞췄지?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모두 후크 법칙을 따른다. 아니지. 어디만 후크 법칙 따라? 철근의 선형 탄성 구역에서만 따르지. 그래 안 그래? 극한 강도 상태에서 콘크리트 응력은 그 변형률에 비례한다. 아, 뭐 반비례야. 뭐 반비례야. 콘크리트 응력이 아까 어떤 모양이었어?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응력은 여기 때는 이만큼, 여기 때는 좀 더 큰 만큼, 여기 좀 크고 이런 모양이었잖아. 요 변형률하고 비례한가? 비례 안 하잖아. 그러지?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 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하며 철근의 재료 특성은 선형탄성 완전 소송으로 가정한다지. 선형탄성 완전 소송으로 가정한다.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선형탄성 완전 소송으로 가정한다. 베타1은 0.65와 0.8 사이의 값으로서 여기까지는 맞네? 콘크리트 설계 기준 FCK에 따라 007이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 28이지? 7이고 이거 28이잖아. 그 사이에서는 28 이하일 때는 0.85, 56이었던가? 56 이상일 때는 0.65,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변한다죠? 철근의 응력은 항상 항복강도 FI를 사용한다? 아니지. 철근의 변형률이 입실론 Y를 넘어섰을 때는 FI고, 변형률이 아직 입실론 Y 도달 안 했으면 후크 법칙으로 탄성계수에다 변형률 곱해서 구하지. FCK가 35메가파스칼인 경우 베타1 값은 어떻게 돼? 베타1은? 베타1은 0.85 빼기 0.007에다가 35 빼기 28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내가 계산해 봤어. 0.801이야. 이게 틀렸지? 0.801. 됐어요? 자, 우리가 어렵게 배웠는데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극한 상태일 때 응력을 그릴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응력 상태를. 그거 그려지면 다 해결돼. 실제로 자격증 시험에는 어느 수준으로 나온 거 봐봐 이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자격증에 나오는 시험 수준은 여러분이 코웃음 칠 거야 이제. 봐봐. B는 300, A는 90. 단척은 직사각형 뭐가 있다. FCK 25메가파스칼일 때 강도 설계법으로 해석 시 콘크리트 전 압축력 C는 얼마냐. 자, 그림 보면서 시계 올라가지 말고 그림을 딱 보면서 압축력 C는 얼마였지 아까? 에이.
여기 있던가? 예? C는 이제 그림 보면서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0.85 FCK ABG 다 주어져 있네.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0.85 FCK 얼마라 그랬어? 25메가파스칼. A도 줘버렸네. 자, 잊어먹지 말고 우리 단위는 어떻게 했어? 뉴턴, 밀리미터, 메가파스칼이 가족으로 따라다닌다 그랬어. 그대로 넣어줘. 압축력 C는 그러니까 단위가 뭘로 나오겠어? 뉴턴으로 나오겠지. 0.85 FCK 메가파스칼 25 A 얼마? 90 좋네. B는 얼마? 300.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7350 나와. 단위는 뭐겠어? 뉴턴이야.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얼마야? 이렇게 반원리 배우면 574 띄우니까 그죠? 반원리 해버리면 킬로뉴턴이죠? 답이 어디 있어? 아,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또 해볼까? 이런 문제도 봐봐. 그림과 같은 단체근 직사형보에서 FI는 400메가파스칼, FCK는 21메가파스칼일 때 등가 응력 직사각형 블록 깊이 A 값을 물어봤지. 아까 A 값 어떻게 구했어? C하고 뭐하고 같다? 아이 참. 여긴가? 여기지? C하고 T는 같다 했지. C는 얼마였어? 0.85 FCK ABG. T는 얼마야? AS FYG. 코로 A는 어떻게 계산돼? 0.85 FCK B분의 AS FIG. 요걸 식을 외우려면 외워지겠어? 안 외우죠. 그림을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고 있으면은 막 바로바로 써지지. 그대로 대입해봐. AS는 얼마? 2000. 단위는 그렇게 맞춘다. 밀리미터, 뉴턴, 메가파스칼로. FI는 얼마? 400. 0.85. FCK 얼마? 21. 폭 B는 얼마? 500.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는 뭘로 나왔어? A니까. 밀리미터로 나오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9.6이 나오네. 이 답은 정확히는 없지만 여기 답이야. 예? 그 다음. 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중립축거리 C고라 했죠. 자, A는 어떻게 돼? A는, 오늘 왜 이러지? A는 베타1 C였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C는 어떻게 돼? 베타 1분의 A죠. 그럼 A 구해갖고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죠? 우선 베타 1은 얼마야? FCK가 24니까 24메가 베타 1은 얼마야? 0.85겠죠. 28까지는 0.85라 했으니까. 이제 A만 대입하면 되겠네. A는 어떻게 돼? 이제 바로 써버리면 C 이꼴 T니까 0.85 FCK B분의 AS FI C 이꼴 T 그대로 대입하면 AS는 여기 써져 있네 2027 FI는 400 0.85 FCK는 24 폭 B는 250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205가 나와. 단위는 밀리미터겠죠. 여기가 205가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아니 A가 이거 몇 번이야? 여기 205가 아니라 159가 나와. 159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87이 나오네. 단위는 밀리미터. 계산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여긴 답이 있네. 봐봐. 자, 한 문제 남았네. 이 문제 보자고. 자, B는 400, D는 650인 단적인 직사각형 보고 있다. FCK는 21메가파스칼, FI는 300, 철근량은 이만큼이다. 공칭 강도는 얼마인가? 그랬어. 근데 여기가 아직 안 배웠지만 철근비가 이 경우에 철근비가 최대 철근비보다 적고 최소 철근비보다는 큰 그 구간에 있다라고 주어졌어. 거기 철근비를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철근이 항복한다는 뜻이야. 철근이 먼저 항복한다는 뜻이야.
철근이 먼저 항복하기 위해서 저 규정이 있는 거야. 최대 철근비보다는 작게 쓰고 최소 철근비보다는 많이 쓰고. 그러니까 거기는 안 배웠지만 이 의미가 뭐다? 철근은 극한 상태에서 항복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공치인강도 물어본 거죠. 뭐 아까 했던 대로 해보자고. 철근 항복원지 말면 C = T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0.85 FCK AB는 뭐야? AS FI야. 고로 A는 어떻게 돼? 0.85 FCK B분의 AS FI. 대입하자고? AS는 얼마나 그랬어? 4880. FI는 300. 그 다음에 0.85. FCK는 21. 폭비는 400. 이렇게 계산했더니 A가 얼마 나오냐면 205가 나오네. 단위는 밀리미터겠지. 그럼 끝났네? 문제는 뭐 공치인강도 물어봤죠. 공치인강도 어떻게 돼? 압축력 C 곱하기 Z 또는 T 곱하기 Z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T 곱하기 Z로 하면 AS FY T 빼기 2분의 A Z는 그대로 대입하면 AS는 얼마나 그랬어? 4880. FI는 300. D는 650. 빼기 2분의 A값 구해놨지. 205.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가 뭘로 나오겠어? 뉴턴 곱하기 거리 밀리미터로 나오겠지. 나중에 뭘로 바꿔주면 돼?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01,540,000 나와. 그러면 킬로뉴턴 3개 띄고 밀리미터를 미터로 3개 띄고 그럼 얼마야? 801.5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됐어요? 자, 오늘 이해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또 하다 보면 더 이해되고 할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덤빕시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러분이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복습할 때 응력 상태, 극한 상태일 때의 응력 상태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공식 외우려 하지 마. 공식 외우면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한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어. 근데 그림이 그려지면 이해해가지고 그림은 이해 못하면 못 그리거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공식은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야. 어떤 그림 그리라 그 말이야. 어디 빈칸 있을까? 어떤 그림 그려라. 어? 오, 아이 참. 자, 이렇게 단면이 주어지면 단면이 주어지면 단면이 어떻게 주어져? 폭 B는 얼마다? 요 철근량은 얼마다? 요 높이 D는 얼마다? 여기 쓴 콘크리트는 얼마다? 항복강도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극한 상태일 때 어떻게 된다? 파괴할 때 그 상태에서는 요 변형률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야?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얼마? 0.0033이다. 요 철근이 칠 때 요 변형률은 콘크리트 변형률이랑 똑같아. 입실론 똑같아야 돼. 변형률 적합 때문에. 철근의 변형률이다. 그랬을 때 요것의 등가 직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 요렇게 등가로 바꿨다. 근데 여기 크기는 얼마다? 0.85 FCK다.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는 등가 직사 경력 깊이는 A라고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립축거리 스몰 c라고 한다. 요 A는 C보다는 작을 테니까 베타 1C다.
요 철근 위치에가 인장력 T가 있을 것이다. 하나만 알아. 항복했다고 보자. AS, FI다. 요 압축력 C는 얼마다? 요거 면적 곱하기 폭이니까 C는 0.85 FCK AB다. 그러면 여기 사이 거리는 Z인데 얼마냐? D 빼기 2분의 A다. 요게 이해하고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지. 요걸 그릴 수 있으면 식도 다 써지지.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혼자 생각하면서 해보자. 오늘 뭐 구했어? 공칭인강도 구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단면의 재원하고 재료 강도가 주어지면 이 단면이 휨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단철근 직사각형 보일 때만. 뒤에 가면은 복철근 직사각형 보, T형보도 다 할 거야. 근데 우선 제일 쉬운 것부터 한 거야. 오늘 3시간 동안 수업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그려봐요. 이해 안 되면 동영상을 또 돌려보고 하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